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 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박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준비했습니까? 네, 권님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어제까지 설 연휴 휴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관련 네.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급상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원종건 씨죠. 네, 원종건 씨는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실검 1위를 예.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원종건 씨는 이제 먼 과거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 기억 속에는 민주당 2호 영입 인재로 좀 마지막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실검에 들어간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쯤에는 워낙 오랫동안 실검 1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게 될 텐데 이게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입장을 그리고 원종건 씨에게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발점은 원종건 씨와 과거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올린 글이었죠. 네. 네, 원 씨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과거 사귀었던 여성이 올린 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게시자는 글을 통해서 원 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등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당시에 폭행당했던 사진 등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약간 신빙성 있는 글로 여겨졌는데 상황이 이런데 원 씨는 어제 시쳇말로 잠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명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언론 접촉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어젯밤을 지나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확산이 됐고요. 네. 사실 여의도 일각에서는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 씨가 여성 관련 문제가 있다 이런 소문이 암암리에 돌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글을 쓰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종건 씨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떤 그랬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원 씨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남들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전 회의 때 나름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해명 입장을 내놓거나 네. 지도부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회의 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의 관련된 공식 발언은 없었습니다. 예. 이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정충숙 대변인이 공식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는 형식,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 대변인은 지금 나온 얘기로만 보면 심각한 문제인 건 맞다.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성폭력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 당에서도 검증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당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여야에서는 서로 이제 정치적인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경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세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죠.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오전 회의에서 감성 파리식 쇼잉 인재 영입에 대해 사과하라고 네.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혜경 의원은 민주당의 각종 성추문과 미투의 끝은 어디인가? 더불어 미투당이라고 불려도 오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 미투당 말을 이렇게 만든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새보수당도 민주당의 이름을 활용해서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새보수당은 더듬어 민주당, 아직도 미투 인재가 부족했나 이런 네.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네. 말씀하시죠. 예. 논평을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겉바속석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신조어를 활용한 반어법적 활용해서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겉은 바른 사람인 것
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네. 썩어 있다. 이런 표현을 활용해서 민주당과 원 씨를 공격했습니다. 뭐 표현들, 비유들이 참 뭐 번뜩이긴 한데 참 씁쓸하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모두의 제목에 인재 영입을 세웅지 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박현우 기자가. 근데 이제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 영입 당시에 워낙 또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특히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이 관심을 받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영입한 인재인데 저도 당시에 원종건 씨가 영입됐을 때 당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앵커님께서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원종건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네. 과거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다 했을 때 찾아보니까 네. 과거에 막 눈물 흘리고 네. 어머니한테 엄청 효자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울컥울컥하기도 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좀 20대 반듯한 청년으로 잘 자랐다 이런 생각에 대견하기도 했는데요. 또 20대인 원 씨를 영입한 민주당의 파격도 약간 높게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좋지 않은 일에 연루돼서 원 씨가 물러나게 되면서 앞서 가졌던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충격파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인재 영입에 대해서 공을 들이면서 이것을 쟁점화하고 각 당의 어떤 총선 전략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단 말이죠. 특히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인재 영입에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종건 씨 논란에 앞서서 또 한참 흥행가도를 달리던 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있어서 네. 또 약간 삐끗한 경우가 있었죠. 삐끗이라고 하기는 조금 가치 좀 정의적인 않은데 네.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 인재 영입 대상자들이 있죠. 판사 출신인 이탄희 변호사에 이어서 이수진 전 부장 판사까지 네. 이분들이 전부 민주당 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법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을 잇따라 민주당이 영입을 하면서 네.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법농단을 폭로할 당시에는 그 순수성과 그 충정이 그것 때문이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교롭게 이를 폭로한 법관 두 명이 잇따라서 민주당이 입당을 하면서 네. 이분들이 당시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한 것 아니느냐 이런 오해와 비판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도 연출된 사법부 적폐 청산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의 빌미를 야당에 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네. 민주당 영입 인사 중에서는 5호 영입 인사였습니다. 그 소방관, 청년 소방관 오영환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교육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학부모들이 모두 다 하던 관행이었다 이런 네. 발언을 하면서 구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 인재 1호로 하려다가 한바탕 큰 소동을 홍역을 앓았고 이후에 이걸 취소하고 영입 인재들을 영입에 나섰지만 그 또한 여러 가지 순탄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한국당은 말씀하신 1호 영입 인재 시도 때부터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비교적 빠른 편이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인재 영입이었고요. 1호 영입 당시 시도였는데 당시에 이렇게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1호 영입 인재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감수성 부족이다. 젊은이들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민들의 싸늘한 비판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 인재 영입하면 발표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받고 싶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데 너무나 가혹한 평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싸늘한 비판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도 입에 쓴 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부터 약 2달 이후에 두 번째 인재 영입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초 29살 여성 직장인, 35살 탈북자 이렇게만 알려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에도 초청을 받았던 그 지성호 씨, 탈북자 지성호 씨, 목발 탈북자로 유명한 지성호 씨가 포함이 돼 있었고 또
특히 체육계 미투 1호로 전해지는 김은희 씨. 네, 그렇죠. 김은희 씨가 포함돼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각 당의 총선 인재 영입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인재, 그러니까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그 당을 살리고 한국 정치를 되살리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에 여러 가지 검증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사실들 박현우 기자의 막전 마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박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